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백만장자라는 조금은 낚시성 같은 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봉 빼고 다 오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자체는 폴춘지에서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어메리칸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여기서 하우스홀드라고 했으니까 가정이겠죠. 일반적으로 미국 가정은 지금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냐? 페더럴 리저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의 연준되겠죠.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미국 가정은 백만장자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기사를 내었습니다. 자, 근데 포춘지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내고 나서 너무 낚시성으로 느껴났는지 기사를 바꿨더라고요. 제가 스크린샷을 만들었는데 다시 자료를 체크하려고 봤더니 그 제목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페더럴 리저브를 앞으로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페더럴 리저브가 이야기하기로는 우선 연준을 방패막이로 세웠고요. 단어를 보시면 스탠더드 아메리칸이라고 했다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에버리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국인 가정이 아니라 에버리지 방식으로 평균을 내었을 때 미국 가정이 백만장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토를 달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들 클래스, 즉 중산층은 아직까지도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다시 수정하여서 올려놨습니다. 요약한 기사를 보시면 아직까지 경기가 쉽지 않고 생활비가 높아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에버리지 어메리칸 하우스홀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가정은 현재 밀리어네어 스테러스 백만장자 위치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에는 1.6 밀리언 달러, 106만 달러가 되겠죠. 미국 가정의 순자산이 106만 달러로 집계가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2019년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때는 86만 8천 달러였는데요. 이 수치 자체는 23%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제목이랑 기사를 봤을 때 딱 보니까 에버리지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쳤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겠구나라고 캐치를 하셨을 건데요. 공신력 없는 리서치 자료를 쓴 게 아니라 무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하니까 제가 흥미로워서 좀 더 자료를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포춘지에서 인용한 자료는 다음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나온 제법 따끈따끈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실제 페더럴 리저브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전후를 비교를 하여서 미국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뉴스에서 인용한 순자산 이외에도 소득, 빚, 은퇴연금 이용 자료 등에 관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에서 인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mean net worth라고 있는데요. mean이라는 단어가 수학 통계에서 쓸 때는 average와 같이 평균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평균 순자산이 되겠는데요. 106만 3,700달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통장, 은퇴자금에 들어가 있는 돈, 주식에 있는 돈을 다 합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 역시 합쳐야겠죠. 자, 이러한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 빚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가격을 빼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학자금 론, 크레딧 카드 빚 등등 관련된 빚을 모두 다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것이 바로 순자산, net worth가 되겠는데요. 이 금액이 100만 달러가 넘게 나온 것이고요. 2019년과 비교해서는 86만 8천 달러였으니까 23%가 늘어난 이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수치가 그다지 몸에 와닿지 않는데요. 굉장히 돈이 많은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있을 때는요. 이러한 평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일론 머스크가 이사를 왔다 그러면은 평균을 내버리면 갑자기 수치가 크게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수치와는 너무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을 때 평균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더 너무 많이 나오거나 혹은 너무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평균과 비롯해서 또한 통계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중앙값, 영어로는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미디언 같은 경우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할 것 없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요.
바로 50등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중앙값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의 순자산을 봤을 때 19만 2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값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14만 1천 달러였으니까 37%라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라갔지만요.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4분의 1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돈이 많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그리고 교육별로도 순자산이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이 나왔는데요. 자, 은퇴를 생각하는 55세에서 64세까지를 봤을 때요. 자산의 중앙값 같은 경우는 36만 4천 달러가 나오는데요. 평균값은 156만 6천 달러가 나옵니다. 돈을 꾸준히 많이 모아서 평균값에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모은 것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걱정하거나 여전히 소셜 세큐리티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순자산이 있나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칼리지 디그리, 즉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봐서나 혹은 중앙값으로 봐서나 여전히 3배, 4배 정도의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컴, 매년 얼마를 벌어들이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민 인컴, 소득의 평균값을 보시면요. 2022년에는 가구당 14만 1,900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오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중앙값을 봤을 때는 미국 가게당 2022년에 7만 달러를 벌어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이와 교육에 따른 소득의 중앙값과 평균값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인 중앙값을 본다고 하면은요, 2022년에는 35세에서 44세에는 85,900달러가 소득의 중앙값이었고요. 45세에서 54세까지가 91,900달러, 그리고 55세에서 64세 사이가 81,900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나옵니다. 역시 4년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2년제를 나왔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중앙값 같은 경우는 가계소득이 11만 7,800달러로 나왔고요. 이것이 중앙값이고요. 평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24만 2천 달러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종별 소득과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고 있는 대로 아시안 즉 동양인 같은 경우에 가장 소득이 높은데요. 중앙값 같은 경우에 12만 2천 달러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는 23만 4천 달러로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제일 높은 수치로 나왔고요. 넷월스 순자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 같은 경우에 2022년 중앙값은 53만 6천 달러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180만 2,600달러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득별로 리타이어먼트 플랜, IRA, 401k 등의 은퇴 자금을 저축하고 있냐에 관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요. 40%가 안 되는 이러한 참여율을 보여주지만요. 상위 50에서 90%까지는 80%가 넘는 이러한 참여율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10% 같은 경우는요.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쓰고 나서 그만큼 남는 돈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은퇴 자금에 잘 저축을 하여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퇴 자금에 얼마를 가지고 있나를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민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으로 하였으니까 에버리지 방식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2016년에는 29만 3천 달러 정도를 평균적으로 모아놨는데요. 2019년에는 31만 2천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33만 1천 달러를 모아놓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적으로는 33만 1천 달러라고 하더라도요. 역시 소득에 따라서 많이 버는 상위 10%는 91만 3천 달러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가정의 순자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 가격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넷 하우싱 밸류가 되겠는데요. 지금 집을 팔면은 집이 팔리는 이 시세, 가격에서 묶여있는 몰기지 론 등의 빚을 뺀 가격이 되겠습니다. 즉, 집의 에퀴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란색 점은 평균값, 검은색 점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집값에 쌓여있는 평균 에퀴리 같은 경우에 33만 5천 달러가 나왔고요. 중앙값은 2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집을 팔고 모기지를 다 갚고 나면 평균적으로는 33만 달러, 대부분 많은 일반적으로는 20만 달러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새로 사고 이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하우징 어포더빌리티에 있습니다. 이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소득을 나눈 가격이 되겠는데요. 집을 지금 살 수가 있는가, 집을 사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 가치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집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2007년에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4.2 정도가 나왔고요.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수치가 줄어들어서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2016년에는 3.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집가격이 굉장히 높은 속도가 올라가게 되어서요. 어느 정도 소득이 늘고 자산이 늘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서 2007년보다 더 높은 수치인 4.6이 나왔기 때문에 1998년부터 수치를 쟀을 때 25년 동안의 기간 중에 가장 높은 4.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점이 집을 사기 어렵고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가정이 어떠한 종류의 빚을 가지고 있냐, 학자금 대출이냐, 모기지 대출이냐, 크레딧 카드 빚이냐, 이러한 빚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고요. 비즈니스 소유 여부, 그리고 투자를 하였을 때 어떠한 주식, 펀드 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료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유튜브 아래 설명과 댓글칸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가정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백만장자 가정이 나왔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본인의 소득 그리고 자산을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과 소득이 중앙값 이상에 나오면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요, 여러분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어서 평균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나오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